두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은 이겁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불태운다. 앞서 우리는 경건을 습관화하여서 삶의 체계까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꽤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일 뿐이지 사실 시작은 항상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찰스 두히그라는 습관 전문가는 습관의 힘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핵심 습관을 공격하는 것이 진정으로 삶의 체계를 바꾸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 습관이 뭡니까? 책을 한번 볼까요? 39페이지 맨 밑에 쪽을 보시면 찰스 두히그는 핵심 습관을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힘을 지닌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습관. 다른 습관까지도 다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습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체계를 바꾸고 싶어 한다면 한꺼번에 전부를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측면이든 적극적인 측면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은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새해는 좀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다시 저녁 때는 또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획을 너무나도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계획을 너무나도 많이 잡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뿌리부터 완전히 단번에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찰스 두이그가 이야기하는 핵심 습관, 이것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 말은 참으로 옳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핵심 습관을 찾는 일이에요. 내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핵심 습관이 뭘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 관계의 습관은 도대체 뭘까? 내 감정의 습관은 뭘까? 이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 습관을 집중적으로 바꾸기 위해 공략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체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겉면입니다.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담겨 있다는 뜻이죠. 무의식적으로 담겨 있어서 나도 모르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엄청난 결단을 하지 않아도 내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하죠. 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무의식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낼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행동의 50% 이상은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습관화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 습관 이론을 따르면 그 습관에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또 다른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약 90% 정도가 습관화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습관 덩어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습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그것의 무의식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이 핵심 습관을 찾아야 하는데 이 핵심 습관을 찾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습관 고리 혹은 습관 순환이라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어가는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보통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신호가 있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신호, 자극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그러면 그 자극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나죠.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내놓게 되는 것이고 그 반응에 따라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디에서 빵 냄새가 나요. 이게 뭡니까?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 빵 냄새를 맡자마자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빵을 먹고 싶다는 열망, 욕망이 생겨나요. 그리고 빵집에 걸어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빵을 집어듭니다. 이것이 반응이죠. 그리고 빵을 먹었더니만 예상했던 대로 아주 맛있어요. 포만감이 생겼어요. 이것이 보상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행동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빵 냄새만 맡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의 행동 패턴, 한 사람의 행동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 패턴을 끊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공격해야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빵을 집어들고 사게 만드는 그 첫 번째 고리, 신호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자극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빵 냄새를 맡지 않도록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 고리를 따라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매장의 진열대에도 이런 습관 고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소비 행동을 반복할지를 연구한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신령하고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이런 행동 패턴의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삶의 체계 전부를 한꺼번에 단번에 바꿀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것부터 바꾸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체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뀐다는 것이죠. 매우 작고 하찮은 것, 그러나 우리의 행동 패턴, 우리의 행동 습관을 만들어내는 어떤 핵심적인 고리를 찾는 일, 무의식적으로 움직여가는 나의 감정의 습관, 무의식적으로 움직여가는 나의 생각의 습관, 무의식적으로 움직여가는 나의 행동의 습관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그 행동들을 만드는 이 작고 하찮은 고리, 그 신호, 그 자극을 찾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일, 여기에서부터 삶의 체계를 바꾸는 습관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45페이지에 예를 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5페이지 맨 마지막. 오전 7시에 첫 알람 소리를 듣는다. 10분 뒤로 밀어놓고 다시 잠이 든다. 알람 소리를 듣지만 다시 10분 뒤로 밀어놓고 잠이 든다. 알람 소리를 또 듣지만 다시 10분 뒤로 밀어놓고 잠이 든다. 넘겨서, 그리고 7시 반이 되어서 간신히 일어난다. 휴대전화를 들어 문자나 메일 등을 확인한다. 인터넷 뉴스를 보며 잠을 깬다. 오전 8시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한다. 비몽사몽간에 지하철을 타고 휴대전화를 꺼내 모바일 게임을 한다. 회사에 도착한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회사에 가기까지 이런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습관의 고리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을 끄고 다시 잠에 드는 것이죠. 이렇게 억지로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아마도 바쁘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바쁘게 쫓기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회사 생활이 늘 무기력할 겁니다. 목적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버릴 거예요. 흘려버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면 삶의 체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끄고 다시 10분 더 자는 그 습관의 고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의 습관을 정말로 만들어 가기 원한다면, 경건을 삶의 체계로 만들어 가기 원한다면 하루,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하는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47페이지입니다. 오전 6시 30분에 찬양으로 시작하는 알람 소리를 맞추고 그것을 듣고 일어난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는다. 오전 7시에 차를 마시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오전 7시 30분에 출근을 한다. 지하철에서 짧은 신앙서적 한 권을 읽는다. 오전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해서 30분 동안 그날 하루를 준비한다. 그렇게 딱 하나,
알람을 듣고 미루는 습관을 버린다면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하루의 목적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질 것이고 일주일의 목적이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뀔 것이고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뀔 겁니다. 1년이 바뀌게 되면 인생 전체가 바뀌고 인생 전체를 향한 목적도 선명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습관의 고리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영역을 나눠서 하면 더욱더 유익할 거예요. 감정의 영역. 내 감정을 흐트러뜨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이 감정의 영역에서의 습관 고리가 뭘까? 그리고 생각의 영역, 내 생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 습관의 고리는 또 뭘까? 행동의 영역, 행동을 바꾸기 위한 습관의 고리는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자기의 삶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무의식적인 습관 고리를 찾아내는 그 작업, 이 작업이 우리 삶의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작은 불이 큰 산을 불태우는 원리를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 두 가지 정도의 습관을 권면하고 있죠. 책을 한번 볼까요? 49페이지 맨 밑에 생각의 습관을 위해 자기 점검의 습관과 성경 읽기의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감정의 습관을 위해 예배하기의 습관과 기도하기의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행동의 습관을 위해 헌신하기의 습관과 절제하기의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내용, 하루의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습관이 무엇이고 이 6가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